무작정 이제 나는 이런 브랜딩에 재능이 있어 이렇게 예쁘게 하면은 성공할 것 같아 이렇게 들어온다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먼저 해보시고 그 해결 단계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핸들링하는지 경험을 해보시고 창업을 하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라고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 메이코더스 대표 최샘이라고 합니다. 메이코더스는 크로스 더 보더 바이 코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한국 화장품을 아세안 국가 그리고 나아가서 에이펙 국가까지 수출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유통이나 제조 프로세스를 디지털 전환하며 매년 2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메이크는 외국인이 한국 화장품을 발주하려고 할 때 한국의 중소제조사와도 손쉽게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입니다. 이게 어떻게 기획이 되었냐면요. 저희가 서울포피엠이라는 수출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플랫폼에서 한국 화장품을 계속 사가던 바이어가 어느 날 저희에게 나 이 제품을 좀 비슷하게 하지만 좀 베리에이션을 줘서 내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데 너네가 도와줄 수 있겠니? 이런 질문을 하면서 메이크의 아이디어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실제로 처한 상황이 어땠냐면요. 그 나라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어떤 브랜드가 있었고 그 브랜드가 한국에서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갑자기 공급이 중단되다 보니까 현지에서는 수요가 되게 많은데 이 사람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또 하나는 그 아세안 6개국에서도 온라인 셀링이 좀 더 활성화가 되면서 코로나 이후에 화장품을 올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네이버나 뭐 어디 11번가나 이런 데 리스팅이 되면 최저가가 비교가 되고 그렇다 보니 유통 마진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어떤 형태가 되잖아요. 우리 플랫폼으로 사가는 사람들이 뭐 10,000원짜리면 6,000원에 공급을 받아가는데 쇼피네에서도 할인율이 40%에 이르면서 유통 마진 폭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이제 바이어들이 그렇다면 마진 폭을 넓힐 수 있는 내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 이런 어떤 요구 사항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그 바이어랑 같이 브랜드를 만들어 보려고 제조사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이게 어떤 전문성 장벽, 어떤 문화적인 장벽 그런 것들이 존재를 해서 한국인인 저희도 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지?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요런 문제들이 항상 있었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넘어서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켰지만 저희는 이제 그 지점에서 외국인을 도와줄 수 있는 제조 플랫폼이 있다면 시장을 크게 열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봤던 거죠. 일단은 2가지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이어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제조 운영을 효율화하는 부분 이렇게 있는데요. 저희가 정의한 어떤 한국 화장품 제조의 글로벌 바이어의 화장품 제조의 어려움은 3가지예요. 언어 장벽, 전문성 장벽, 시간 장벽 이렇게 3가지예요. 그리고 언어 장벽과 전문성 장벽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단에서 해결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면서 화장품을 용기를 고르고 3D 오브젝트를 조정을 하면서 자기의 커스터마이징을 입히고 그리고 라벨 에디터에서 라벨을 불러와서 자기의 로고도 넣고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제조의 어떤 컨펌 단계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바이어는 언어 장벽, 전문성 장벽을 상당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또 한쪽은 제조 오퍼레이션에서의 개선인데요.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계가 바로 샘플링 단계예요. 제조사마다 뭐 어떤 샘플을 만드는 시간이 있고 그거를 배송하는, 특히 해외 배송하는 어떤 시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쪽을 최적화하는 어떤 데이터 기반의 알고리즘을 구축을 해서 샘플링이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 조금 도와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조 스테이지별로 세일즈 매니저가 그리고 바이어가 필요로 하는 어떤 도큐멘테이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서 뭔가 시차로 발생하는 어려움 그리고 뭐 시간이 지연돼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최소화하려고 운영 효율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이크의 차별점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저는 그 고급 머신러닝 모델,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잘 정의된 데이터가 훨씬 큰 가치를 발생시킨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제조업이라는 영역에 들어왔는데 그
초기에 어떤 경험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되게 많은 것이 사실이고, 공장에서 돌아가는 어떤 전문가의 색감, 그리고 전문가의 기계에 대한 뭐 익숙도, 이런 것들이 비표준화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 그리고 실제로 무역 거래를 하면서 발생시키는 데이터, 그리고 웹상에서 돌아다니는 것들을 얻은 데이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장 초기 모델 형태로 구축을 하고, 그것을 시각화하고 정기적으로 모아오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이 지속 가능하게 집계를 하는 것이 유일하게 트렌드를 확보할 수 있는 사이트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예전에는 이런 빅데이터를 다루는 게 어렵고 제조업 쪽에서는 정말 데이터랑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히려 2020년 지나가면서 아마존 클라우드도 널리 보급이 되고, 이제 제조단에서도 어떤 스마트 제조나 이런 니즈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저희가 이런 뷰티 커머스도 웹 기반으로 다 바뀌고, 이런 트렌드를 타고 제조업을 데이터화하는데 가장 앞단에서 가장 바닥단부터 구축을 할 수 있는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5년 뒤의 메이크, 저는 두 가지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한국이 여전히 제조 가성비가 있다, 그러니까 제조 강국이 있다, 무역적인 비교 우위를 가진다, 이런 거 위에 서는 모델입니다. 지금 저희가 뷰티 제조로 많은 브랜드를 글로벌리 제조를 하게 되고, 그 브랜드랑 협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 미용 소품, 의류, 패션 이렇게 확장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찾아보면 사실 섬유나 뭐 양말이나 이런 주방기기, 이런 어떤 생활용품 소비재 영역에서 한국이 여전히 가성비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런 뷰티에서 적용한 모델을 확장하는, 여러 카테고리로 확장하는 시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의 제조 가성비라기보다는 저희가 기존에 구축해 놓은 브랜드 IP 위에 서는 모델을 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하나의 큰 브랜드가 시장의 대부분을 먹고 이 트렌드를 계속 유지를 하고 또 다른 강자가 나타나고 이렇다기보다는 이런 작은 니치 마켓에 최적화된, 자기의 고객에 최적화된 브랜드, 최적화된 제형, 최적화된 패키지를 가지고 들어가는 브랜드사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에 어떤 이 인구 구조나 모바일의 대혁신과 더불어서 그 니치 마켓이 커지려고 할 때 대기업이나 기존 플레이어들은 이 브랜드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랜딩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스킨천사나 뷰티 오브 조선, 그런 브랜드들이 아마 그런 좋은 사례로 글로벌리 유명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브랜드들이 어떤 처음에 생기고 애퀴지션 되는 어떤 라이프 사이클이 있고, 저희가 지금 제조단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지만 초기에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고 브랜딩을 하고 생산을 하고, 그리고 이 생산이 재발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제품 확대로 이어지고, 이런 데이터를 쌓아간다면 나중에는 브랜드 IP, 저희가 제조업자든 책임 판매업자든 IP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브랜드 마켓의 중개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창업이나 제조 창업, 그러니까 뷰티 쪽에서는 이런 전통적인 분야의 창업 형태가 있을 거고, 저희처럼 어떤 바이어단의 운영단의 어떤 문제들을 찾아서 해결하려는 스타트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창업에 있어서 데이터를 이해하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장이 매우 크지만 치열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치열하지만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 바로, 치열하지만 시장이 크기 때문에 수요가 발굴이 되고, 그 수요가 왜 여기서 우리 것이 팔렸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데서 시작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수요가 왜 여기서 발생했는지를 알려면 그 기저에 깔려있는 유통 데이터, 사람들의 구조 데이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필요를 할 거고, 그 수요가 도대체 어느 정도 커질 것인가를 예측하는데도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이런 데이터를 더 많이 벌려고 하고, 아직 정의되지 않은 것도 많고 많이 벌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무작정 이제 나는 이런 브랜딩에 재능이 있어, 이렇게 예쁘게 하면은 성공할 것 같아, 이 개념은 대박이야, 이렇게 들어온다기보다는 저희 같은 스타트업에서 문제 해결을 먼저 해보시고, 그
그 해결 단계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핸들링하는지 경험을 해보시고 창업을 하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추천합니다. 저희 회사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